제일 먼저 삽입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삽입정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데이터에서 전체 영역이 정렬된 부분하고 정렬되지 않은 부분하고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삽입정렬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 왼쪽 부분은 정렬이 된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정렬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정렬된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정렬이 됩니다. 이건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집 정렬의 과정을 보면요. 어, 정렬되지 않은 영역의 데이터 중에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걸 키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 키를 기준으로 정렬된 영역의 맨 끝과 비교한다. 일단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지금은 읽을 때 뭔가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정독을 해보고 뒤에서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교했던 정렬된 영역의 맨 끝값이 키보다 크다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이 정렬되지 않은 영역하고 정렬된 영역이 있는데 잠시만요. 정렬된 영역하고 정렬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원소를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이 정렬되지 않은 원소를 하나씩 그 정렬된 원소에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하면서 전체 정렬된 영역을 늘려가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넣으려고 하는 키보다 정렬된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맨 끝의 값이 크다면은 키가 더 크니까 더 뒤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딱 값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정렬된 이 값을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시킨다. 그리고 반대라면은 거기에 키를 넣는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네.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쉽습니다. 아까 말했던 정렬된 영역이 있고요. 정렬되지 않은 영역, 이렇게 데이터가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렬되지 않은 영역 중에 맨 앞에 있는 값, 맨 앞에 있는 값을 이제 정렬된 영역에서 적절한 위치에 넣을 거예요. 네. 정렬된 위치에서 적절한 값이라는 거는 지금 그 정렬되지 않은 영역의 어떤 값을 정렬된 영역의 어떤 부분에 삽입할 때 정렬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삽입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렬을 해치지 않은 위치에 이 정렬되지 않은 영역의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삽입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가 삽입됐으니까 정렬되지 않은 영역이 하나 줄어들고요. 그렇죠? 정렬된 영역이 하나가 늘어나죠. 네. 이렇게 이 원소를 하나씩 정렬되지 않은 영역의 원소를 하나씩 정렬된 원소에다 넣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정렬된 원소가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정렬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삽입 정렬의 전체 과정이고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삽입 정렬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소 5개가 있고요. 이거를 삽입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삽입 정렬을 보면은 정렬되지 않은 영역하고 정렬된 영역을 나눈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진 걸 보시면 돼요. 나눠졌고요. 이게 정렬된 영역.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정렬할 게 없으니까요. 이게 정렬된 영역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렬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고요. 이 정렬되지 않은 영역의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이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시켜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얘랑 비교합니다. 정렬된 영역의 맨 끝에 있는 원소인 7이랑 비교합니다. 네. 4랑 얘는 키고요. 4는 키죠. 그 다음에 이 맨 끝 원소는 7이죠. 네. 그러면은 맨 끝에 있는 원소가 크죠. 정렬된 영역의 맨 끝에 있는 원소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키값이 7보다 앞에 있어야죠. 그렇죠? 키값이 7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7을 이 한쪽으로 이렇게 시프트 시켜요. 그러면은 여기에 7이 들어가고 여기엔 지금 값이 비어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 더 이상 앞으로 갈 게 없기 때문에 이 4를 여기다 넣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해보면은 정렬되지 않은 원소의 맨 앞에 있는 4가 T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째로 이 정렬된 영역의 맨 뒤에 있는 값이랑 비교를 해보니 T값이 더 작더라. T값이 더 작으면은 지금 이 키값이랑 비교하는 이 원소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까 비교했던 7을 뒤로 한 칸 보낸다. 네. 그 다음에 어, 그, 그 다음에 앞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원소를 또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4가 지금 7이 이전에 있는 7이 맨 앞에 있는 원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4를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적절한 위치를 넣을 곳을 찾는 이 키값 4를 맨 앞에다 넣는다. 네, 그래서 지금 4, 7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렬된.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정렬이 됐어요. 그럼 이제 5를 이 정렬된 곳에 적절한 위치에다 넣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5랑 7이랑 비교해 보니까 얘가 키예요. 7은 맨 앞이죠. 비교해 보니까 5가 더 작죠. 그러면은 이 7보다는 이 키가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요. 얘는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랑 비교해요. 키가 5랑 얘는 비교가 끝났고 4랑 비교해요. 근데 5가 더 크죠? 5가 더 크면은 4보다는 앞에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넣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 5, 7 이렇게 됐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정렬된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9도 넣어야 되는데 키가 9가 7보다 크죠? 그러면은 이 7보다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변하는 게 없어요. 4, 5, 7, 9 이렇게 됩니다. 내려가면은 여기까지 정렬이 됐고 이제 8을 넣어야 돼요. 네. 8이 9보다 작죠? 그래서 9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없고 7이 8보다 작죠? 8이 키죠? 7이 8보다 작으니까 7보다는 키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8을 넣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 5, 7, 8, 9가 됐습니다. 정렬이 잘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은 삽입 정렬은
가장 이 핵심 익히는 정렬이 된 영역하고 정렬이 되지 않은 영역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정렬을 진행하면 할수록 정렬된 영역이 점점 늘어나서 모든 배열이 정렬된 상태에 된다. 네, 이게 핵심이고요. 알고리즘으로 보면은 정렬되지 않은 영역의 맨 앞에 있는 값을 정렬된 영역의 어, 어느 위치에 넣으면은 정렬을 해치지 않고 넣을 수 있는지. 네,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맨 뒤부터 이렇게 비교해 나간다. 네,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가면은 정렬된 데이터가 점점 정렬된 영역이 정렬되지 않은 영역보다 더 많아지고 결국에는 정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 정렬의 복잡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편입 정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렬된 데이터에 적절한 위치에 넣는 과정을 반복하는 정렬입니다. 네. 근데 이게 편입 정렬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게요. 최악의 경우랑 최선의 경우에 성능 차이가 되게 커요. 성능 차이가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둘 다 알아두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 기존 데이터가 역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최선의 경우는 정렬된 데이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왜 최악의 경우가 데이터가 역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고 왜 최선의 경우가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인지 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화살표가 탐색을 하는 개수예요.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역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배열을 뺀 처음까지 가야죠. 네. 여기 데이터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적절한 위치는 맨 처음이죠. 여기서도 적절한 위치는 맨 처음이죠. 여기서도 적절한 위치는 맨 처음이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최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선입정렬의 기본 모토가 정렬된 영역의 적절한 위치에 원소를 삽입하는 건데 데이터가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그 삽입될 위치가 배열의 맨 처음이 되기 때문에 네, 탐색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 번 탐색하고 두 번은 두 번. 점점점점 n-1번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모두 더하면은 어, 시그마 네, k-1을 구하면은 n-1을 구하면은 네, n 제곱이 되겠죠. 네, 정근적 표기법으로는 n 제곱이 되는 복잡도이고요. 최선의 경우에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얘 뒤에 정렬이 되니까 탐색 한 번 했죠. 얘도 이 뒤에 3이 오면 되니까 탐색 한 번 했고요. 얘도 3 뒤에 4가 오면 되니까 탐색 한 번 했고요. 얘도 4 뒤에 5가 되면 되니까 탐색 한 번 했죠. 네. 그래서 데이터가 n개면은 탐색을 n번만 합니다. 네. 얘는 복잡도가 그래서 n이 되는 거예요. 복잡도가 n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정렬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복잡도가 n 제곱이지만 최선의 경우에는 어떠한 알고리즘보다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 정렬은, 아니, 삽입 정렬은 죄송합니다. 삽입 정렬은 되게 매력적인 알고리즘이다. 데이터가 어떻게, 어, 그, 분포되어 있는지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은, 어떠한 경우에는 가장 최선의 정렬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